안녕하십니까, 친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제에서 광복된 게 1945년 8월 15일이죠. 헌데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던 일본인 관료들은 9월 12일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군이 들어온 뒤에도 일본인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떠나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였죠. 그래서 좀 더 일 좀 하다 가라고 붙들어둔 겁니다. 당연히 국내 여론이 안 좋았죠. 사령관 각하, 일본인 관리들을 조선에 계속 머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관리들을 행정부서에 그대로 두겠다는 미 군정청의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하지 사령관이 긴급 대책을 협의하고 있었다. 하지는 자신의 권한 받기라며 발을 빼려는데 순간 제동을 건 사람은 아놀드 미 7사단장이었다. 그는 그 어느 미군보다도 한국 인사들을 많이 접촉한 인물이었다. 무슨 소리요? 장군이 뭘 안다고? 이대로 밀고 가기에는 거부 반응이 너무 큽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지난 3일 동안 많은 한국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한민당의 송진호, 김성수, 장덕수, 국민당의 안재홍 같은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었어? 다른 문제들은 소속 정당 입장에 따라서 달랐지만 일본인 관련 문제만큼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을 내보내달라. 예, 총독부가 없어진 이상 일본인 관리들이 왜 있냐는 거지요. 즉시 해임 조치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민심 수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국 인사들의 생각이요? 아놀드 장군 당신 생각이요? 한국 인사들 생각입니다. 계속하시오. 예, 일본인 관리들을 우리 군정청에서 보는 것과 한국인들이 보는 시각 차이는 큽니다. 우리는 행정 편의상 잠시 이용한다는 생각이지만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총독부는 약탈자 집단일 뿐입니다. 우린 그런 약탈자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런 셈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한국인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일본인들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곳곳에서 모두 처형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성격이 원래 양순한 편이어서 질서를 지키고 미 군정의 올바른 판단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아놀드 장군의 말은 차라리 연설 같았다. 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참모들에게 눈을 돌렸다. 그럼 당장 모든 일본인 관리들을 해임시키라는 건데 그 뒤에 행정공백은 어떻게 내오라는 거요? 일시에 모든 관리들을 해임시킬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우선 총독이나 정무국장 등 고위직 몇 사람을 상징적으로 해고시키고 인원 보충과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여유를 가지고 차차 하위직도 교체해가는 겁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한국인들은 크게 만족할 겁니다. 하지는 참모회의를 끝낸 뒤 보고문 수정을 국무부에 요청하도록 비서진에 지시했다. 그리고 이날, 그러니까 9월 12일부로 조선 총독 아베를 해임시키고 아놀드 장군을 군정장관에 임명, 군정청을 장악하게 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 각하, 한국의 군정은 미군과 한국인만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파병하려고 계획한 전투부대를 군정요원이나 헌병으로 보내주십시오. 지금 한국 진주군에는 군용요원 부족이 무엇보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는 하지 사령관의 지시로 9월 19일에 서울을 떠났으며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는 아놀드 군정장관 지시로 미 군정청 고문을 하다가 10월 17일에 서울을 떠났다.
또 경무국장 니시히로는 8.15 전후의 기밀 비용 문제로 미 헌병대에 억류돼 조사를 받은 뒤 미 헌병대의 호송으로 부산항 연락선을 통해 일본으로 추방됐다. 일제의 침략사는 그렇게 신압으로 끝났다. 여보, 다 준비됐어요. 아,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가야 해요. 조선인들이 무서워요. 무서워할 필요까지는 없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공장에 있는 조선인들 온순한가? 여보,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건 알지만 난 조선인들을 믿어요. 35년 동안 주인 노릇을 하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던 일본인들. 이제 그들은 어떻게든 갖고 갈 건 챙기고 남길 건 남겨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미 군정 당국은 귀국하는 1인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군인은 500엔, 민간인은 1000엔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현금 소지를 제한했고 다른 동산도 일체 휴대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1인들은 하나같이 귀금속이나 골동품을 챙겨갔고 동산도 어떤 식으로든 처분하는 데 급급했다. 여보, 공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계는 언제까지 돌리실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는 돌려주지 않으면 고장나니까 기름칠도 해줄 겸 공회전 시키고 있을 뿐이야. 귀중품은 다 챙겼어. 네, 가방 뚜껑을 칼로 오려내고 그 안에 모두 넣고 다시 꿰맸어요. 어지간히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이 공장이 문제네요. 지금 공장을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여보, 이 공장을 한국인한테 주고 가면 어떻겠어? 여보, 공장을 그냥 주고 간단 말인가요? 완전히 주는 건 아니고 관리권만 주는 거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맡아달라고 말이야. 하지만 계약서를 써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 공장이 아니라는 증거를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 군정청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계약서야 쓰면 되지. 지금 계약서 쓰는 건 너무 늦었잖아요. 아니지. 계약 날짜를 작년쯤으로 바꿔서 하면 되지 않소. 자, 이게 이른바 소급 매매 계약 아닙니까? 날짜를 그렇게 바꿔서 계약서를 쓰면 조선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럼 미 군정청은 그걸 건들 수가 없죠. 실제로 이 문제는 나중에 적산기업 처리 과정에서 큰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선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던 선박도 쓸만한 것들은 모두 1인들이 짐을 싣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죠. 선적, 즉 배 호적은 있는데 실제로 배는 없는 그런 꼴이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의 정부, 국민, 회사, 단체, 조합 등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매매, 취득, 이동, 처분을 금지한다. 모든 회사, 조합, 기관은 재산에 관한 기록과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모든 거래는 미 군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8월 9일 이후에 미 군정 법령에 위배된 거래는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 이 법에 위반한 자는 군정 재판에 회부한다. 본격적으로 일본인이 남기고 간 적산 관리가 시작된 것은 9월 25일. 즉 미 군정법령 제2호 적산에 관한 건이 미 군정 장관 아놀드 소장의 이름으로 공포되면서부터였다. 8월 9일 이후의 거래를 소급해서 무효로 한 것은 일본이 미국에 사실상 항복한 날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무렵부터 미 군정청은 주요 시설들을 접수하기 시작한다. 그런가 하면 야, 남대문 시장에도 이제 활기가 도는구만 그래. 그러게 말일세. 장사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일본 놈들 가게들이 그냥 쭉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보기는 좋더라. 그러게. 에이, 봐. 저 보따리 뭐야? 무슨 보따리?
아주 출문 옆에 세워둔 거 말이야. 아까 자네가 가지고 왔잖아. 봤구나. 저 가방이야, 가방. 왜? 이제 양말 장사 안 하고 가방 장사하게? 그게 아니고 미군이 압수한 일본 사람들 살림이라는데 주로 가방이 많더라고. 아까 낮에 종로에 잠깐 나갔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팔길래 하나 사왔지. 아이고, 그래. 횡재했구만. 응? 대포 한 잔 값에 팔길래 내 2개 샀어. 그런데 말이야. 응? 가방 안에 보따리들이 또 들어있지 뭔가. 이? 요즘 세상에 가방도 새끼를 치나? 어? 그것이 아니고 1인들이 작은 보따리들을 저 가방 속에 담아가지고 가려다가 허둥지둥하다가 또 미처 챙기지를 못하고 빼놓고 갔겠지. 오다 보니까 말이야. 그 운 좋은 사람들은 짐보따리 속에 그냥 고급 양복, 구두, 폐물, 또 골동품 이런 것들이 그냥 잔뜩 들어있더라는 거야. 아이고, 야,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떼돈 벌었구만. 아마 당분간은 용산에 있던 일본군 군수창고에서 군복, 군화, 양말, 설탕, 불량미 이런 것들이 그냥 잔뜩 쏟아져 나올걸. 그래? 그럼 결국 이 남대문 시장으로도 흘러 들어오겠구만, 그지? 어떤가? 나하고 말이야 그 장사 같이 해보면 말이야. 아유, 그건 나야 좋지. 자, 어서 마시고. 그즈음 김철호가 경영하던 경성전공에서는 아이고, 우리 경성전공 기계들은 언제나 좀 쌩쌩 돌아가노. 햄이요? 이게 뭡니까? 자전거 설계도야. 와, 이 어디서 나십니까? 니는 알 거 없고, 국내에서 자전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무엇보다도 부속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일걸요. 자전거를 만든다는 건 모든 부속품까지 다 만든다는 기라. 햄이요? 자전거 만드시게예? 꼭 그런 건 아니고. 생각해보는 기다. 만들기만 하면 아주 잘 팔릴 깁니다, 햄이. 니도 그래 생각하나? 하무요. 요즘 세상에 일반 국민들은 자전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은 자전거 만드는 회사도 없으니까네. 완전히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이야말로 이 자전거를 만들면 좋긴 한데 여건이 안 되네. 여건이야 만들어가면 되지. 어렵지만 서서히 시작해봐야겠다. 그건 그렇고 어쩐 일이고 다 저녁 때. 해묘, 조선 땅에 있는 재산은 모조리 미군이 접수하는 겁니까? 무슨 말이고? 경상정비니 조선전압이니 조선은행, 동양적식회사까지 이 죄다 군정청이 가져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야 외놈들 재산이니까 일단 접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걸 왜 군정청이 접수를 합니까? 조선 사람이 접수를 해야지.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미군들이 몽땅 주요 건물들까지만 통째로 차지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 해방이 되다 가는데 이건 일본 사람들에서 미국 사람으로 바뀐 것 뿐이지. 이게 뭡니까? 적산들은 죄다 미군이 차지하고 있으니. 이런 의혹이 점점 퍼져나가자 아놀드 군정장관은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 9월 16일 이런 담화를 발표한다. 조선인 사이에 과거 일본인 정부에 속했던 공공재산과 혹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미군 헌병에 대해서 다소의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이는 군정에 필요한 전 총독부 소유 재산과 일본인 소유의 개인 재산을 미군 정부가 주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산은 일본인의 재산이 아니오 미군 정부가 접수한 재산은 결국 조선인의 소유가 될 것이므로 여기에 피해가 없고 손상이 없도록 보관하는 것이 미군 헌병의 책무인 것이다. 이게 이른바 적산기업 문제입니다.